여러분, 이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검은 차도르를 쓴 여성들. 경찰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때로는 저항하다 끌려가는 모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여성들은 원래부터 차도르를 써왔던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히잡은 이란의 전통이었을까? 여기서 잠깐. 히잡은 무엇이고 차도르는 무엇일까요? 이란에서 히잡은 규칙이고 차도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구체적인 의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거리에서는 스카프와 코트를 입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젊은 여성들은 머리를 느슨하게 가린 스카프를 쓰며 일부 여성들은 전신을 덮는 검은 차도르를 입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잡의 역사는 이슬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페르시아, 비잔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상류층 여성들은 신분과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 머리를 가렸습니다. 노예나 하층 여성은 오히려 가릴 수 없었습니다. 즉, 히잡은 처음부터 종교 의무라기보다 보호와 권위의 상징이었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종교 규칙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이 등장한 뒤에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쿠란에는 머리를 반드시 가려라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녀 모두에게 정숙함과 절제를 지켜라. 여성에게는 가슴과 몸을 단정히 가리라고 말하죠. 히잡은 이 종교적 가르침과 당시 중동 사회의 관습이 결합되면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히잡을 처음부터 강요하지 않았다. 팔라비 왕조 이전 카자르 왕조 시기의 이란에서 히잡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차도르를 쓰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종교적 강제라기보다 오랜 사회적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히잡은 여성다움과 단정함을 의미했지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925년 팔라비 왕조를 세운 레자 샤 팔라비. 당시 이란의 국왕 레자 샤 팔라비. 그는 이란을 서구식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 하나. 1936년 히잡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 금지. 경찰이 거리에서 차도르를 강제로 제거. 히잡을 쓴 여성은 학교와 관공서 출입 불가. 여성들은 이제 히잡을 쓸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 시기 이란 여성들에게 히잡은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정책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보수적 여성들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히잡을 벗는 선택조차 여성 스스로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이란 여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해방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통제받았다. 1941년 레자 샤가 퇴위하고 아들 모하마드 레자 샤가 왕이 됩니다. 이 시기부터 정책은 완화됩니다. 히잡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 테헤란 거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과 차도르를 쓴 여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히잡은 다시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잡이 저항의 상징으로 바뀌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960에서 70년대 서구화가 심해질수록 종교적 보수 세력과 젊은 혁명가들 사이에서 히잡은 서구에 맞서는 이란의 정체성,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금지되었던 히잡이 혁명의 깃발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 일부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히잡을 쓰기 시작합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은 말합니다. 이건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1979년 한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는 말합니다. 히잡은 선택이 아니다. 이슬람 사회의 의무다. 처음엔 공공기관, 그 다음엔 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여성에게 히잡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무슬림이 아니어도 히잡을 신앙으로 믿지 않아도 외국인 여성이라도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히잡은 이제 신앙도 선택도 아닌 국가의 규칙이 됩니다. 히잡은 다시 한번 상징에서 법이 됩니다. 지금 이란 여성들의 현실. 2022년 9월 22살의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됩니다. 며칠 뒤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 전역에서 하나의 구호가 퍼져나갑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히잡을 쓰지 않으면 벌금, 구금, 사회적 제재, 심지어 폭력까지 가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이 남긴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란 여성들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침묵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서로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죠. 히잡은 더 이상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쓴다와 자유롭게 쓴다는 다르다. 이란에도 히잡을 자발적으로 쓰고 싶은 여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벗을 수 없다. 히잡을 쓰는 여성은 존재하고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발성과 강제는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여성들 중에는 나는 히잡을 쓴다가 아니라 나는 선택권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잡은 천이 아니라 역사다. 히잡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벗을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강요된 근대화의 기억도, 종교적 저항도, 국가 권력도, 그리고 여성의 선택권을 둘러싼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히잡을 쓰는가가 아니라 누가 선택하게 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